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유지됐습니다. 그동안 급등했었던 일부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인기 지역의 신축 그리고 역세권 단지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죄송합니다. 자,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되기 전에 분양하는 막차 단지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은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그리고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이슈 시그널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요즘 가장 많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언론 기사나 매체 그리고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실효성, 영향 그리고 부작용까지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준비해 봤고요.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직접 규제하겠다고 나섰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낮아진 분양가 탓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공급 시점을 늦추는 조합이 늘어나게 되고 재건축 단지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으로 향하던 수요가 서울의 인기 주거지 신축 아파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수도권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가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앵커님 그 8억 5,715만 원. 아까 감정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던데 오프닝 멘트에서. 네네네. 자, 8억 5,715만 원에 대한 부분을 좀 개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신가요? 자, 네. 8억 5천. 자, 8억 5,715만 원. 자,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입니다. 자,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이상의 금액이 아닌 이 이하의 금액의 자산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많이 혼동스러운 정책으로 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한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공급 물량이 부족하게 돼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언론 기사와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 정부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아파트 값만은 집값만큼은 사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다라는 모토 하에 많은 정책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자, 분양가 상한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 다 들으셨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가격이고요. 수요량입니다. 양.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자, 부동산 시장의 주택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을 쳤을 때 현 정부 차원에서는 수요 억제 정책을 써서 집값을 내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3기 신도시라는 공급 정책을 가지고 가격을 함께 잡고자 했지만 34주 동안 하락했던 아파트 값이 올 2, 3월 달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해서 반등하면서 아파트 시세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극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수요량에 대해서 억제 정책을 세금, 대출 등등에서 쓰다가 그러면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하겠다. 여기서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직접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을 가지고 가격을 통제하겠다.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집값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향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분양가 상한제, 총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입니다.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고요. 나머지 6개 지역은 수도권과 지방에 돼 있죠. 자, 서울 지역을 25개구가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지난 12일 날 발표하고 나서 과연 전 지역이 적용받느냐. 언론기사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모든 지역이 지정된다고 했지만 발표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필수 조건과 아래 3가지의 선택사항이 플러스가 됐을 때 지정을 하겠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아래 내용 같은 경우에 선택 요건 같은 경우엔 서울 전 지역에는 거의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 전 지역에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처음 나온 제도가 아니죠. 다시 부활이 된 제도입니다. 언제 부활이 됐냐면 2007년도 9월 달에 시행이 돼서 2015년도 3월 달에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물량이 적게 되게 되면 가격은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에서의 인허가 물량, 공급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07년도 기존의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상한제가 시작되니까 먼저 쭉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허가가 감소됐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곧 공급 위축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여야 될 게 뭐냐면 플러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죠. 자, 금융위기가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 현저하게 인허가 양이 금융위기로 해서 줄은 부분 자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풍선효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집값들을 끌어올렸느냐. 자, 보시는 대로 2007년도 말은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의 거의 끝날 무렵이었고요. 정권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의 중위 가격과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경제 위기에 금융위기에 덧붙여가지고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라든지 일단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를 하고 나서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이 거의 한 3,200만 명 되는데요. 거의 1인 1통장 시대가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해서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부분 자체가 있고요. 또 하나, 청약 대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변에 전세가가 상승하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전세가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계속 증가하는 형상. 그리고 수도권 내 전세 수급 지수를 보시게 되면 8월 12일 발표했을 당시에 122%에 대한 부분 자체. 100명이 전세를 찾고 있으면 100개의 전세가 있으면 122명이 지금 전세를 찾고 있다는 지수까지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현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주택 가격을 올리는 것은 주요 지역에 정비구역이 들어가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 부분 자체가 뭐냐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있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일반 분양 승인까지 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모두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게 돼서 많은 지금 원성이 크죠. 근데 참 잣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2008년도 1월 1일 날 부활한 재건축 초과 환수 제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 1인당 개발이익이 3천만 원 초과 시에는 초과 금액의 50%를 분담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 단지는 예외를 시켰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아직 미실현된 이익을 가지고 재산권으로 간주한다. 근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보게 되면 법리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조금씩 다른 부분 자체가 있지만 10월 달에 시행 예정이지만
일단은 보시게 되면 분양 승인 전까지, 일반 분양에 있어서 승인 전까지는 재산권이 아닌 기대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 게 맞다. 잣대가 틀리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 조합원들, 정비구역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정비사업이, 서울권 내 정비사업이 381개, 그중에 착공이 들어간 곳이 85곳, 아직 미착공인 곳이 296개. 사업성. 자,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적게 내야 되겠죠. 근데 일반 물량에서의 분양가를 20%에서 30%를 내리겠다. 그러면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큼을 더 추가 부담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아도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데 개인적인 어떤 재산권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일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지금 표를 보고 계시고요. 또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도 30가구, 3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의 일반 분양 물건이 있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정비구역 재건축과 재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가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정비사업, 재건축과 재개발에 있어서 규제가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과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로의 확대 부분 자체까지 해서 2020년도에 일몰제까지 규제 내용이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게 되면 청약에서 당첨된 분들 같은 경우에 로또가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전매 제한 기한 자체를 이렇게 지금 뒀는데요. 향후에는 주택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 지금 최소 5년부터 10년까지 전매 제한 기간을 투기지역, 과열지역에 놓고요. 또한 여기다 플러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주 의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두겠다. 그래서 로또 청약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상쇄시키겠다라고 하는 법령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결론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8억 5,715만 원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상담이 하시는 부분이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하면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2018년도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집값이 폭등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쉬운 분도 계시고 사셔가지고 즐거운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행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집값의 급등은 현 정책 제도 속에서 쉽지 않다. 더 이상 급해서 매수 추격을 하는 부분 자체는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직까지 급락에 대한 부분 자체는 큰 경제적 위기 부분 자체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오질 않았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부분 자체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급등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자,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으면은 실효성을 걷겠죠. 그리고 공급 위축에 대한 부분 자체도 걱정을 안 하겠지만, 자, 보시게 되면 2007년도에 시작했던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많은 정책을 이명박 정권에서 쳤지만은 부양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외적인 경기 부분 자체에 있어서 제도를, 규제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런 정책의 일관성 자체가 대외 경기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되게 되면 또 한 번의 집값 급등의 부분 자체가 올 수도 있다고 예견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현 정권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의 부담성, 그리고 현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까도 한번 물음표를 그려봐야 되고요. 자, 공급 물량.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공급은 일정 부분 위축이 될 겁니다. 예전에 2007년도에 대외 경기와 그리고 인허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기저현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인허가 부분 공급 물량 자체가 적어서 2010년도에 공공주택,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허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급 물량에 대해서 있어서는 단기적인 부분 자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는 일단은 염려가 되는 부분 자체고요. 또한 내년에 총선, 내후년에 대선에 대한 부분, 정치 현안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 자체의 변수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좌우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주택시장의 전망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아직 불확실한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 주요 지역들의 이 부분 자체는 강세를 보일 것이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중장기적으로는 고루 공급 부분 자체에 있어서 정부의 의지가 강해가지고 공급 물량 자체가 확보가 되고 또한 여러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물량 자체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하향 안정세로 주택시장이 개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숙제인 양극화는 더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소득에 대한 양극화 또한 주택시장에 대한 양극화까지도 한번 풀어야 될 숙제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추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와중에서도 내 집을 마련할 부분 자체가 있다고 하게 되면 공급량을 꼭 어느 지역의 공급량이 어떻게 많은지 어느 적은지에 대한 희소성을 꼭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이런 부분 자체가 지속성 부분 자체가 없이 규제가 완화됐을 때는 무조건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부동산에는 세법상 주거, 수익형, 그리고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시장의 내 집 마련 외에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다른 종목에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그널 보내드렸습니다. 가을 이사철 성수기와 함께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부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 참여하셔서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시간 부동산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무료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1시간 동안 충분히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이라든지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에도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수요일 오후 2시에 역시 강남역 1번 출구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상담도 진행되니까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예. 그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어요. 네네, 어느 지역 보고 계세요? 충남 당진, 네, 정미면, 네, 헌일이고요. 네. 임야입니다. 정확한 집원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알려드렸었는데. 그래, 천일이 정확한 집원을 예.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번지 수를 네. 204-4번지. 204-4번지의 임야를 가지고 계시고요. 예. 전망이 궁금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이 토지 임야죠? 예. 그 보유 기간 어느 정도 보유하셨어요? 이게 꽤 됐죠. 이게. 꽤 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특별히 활용하는 건 없습니다. 아, 활용하시는 건 없고요. 일단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선생님,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인 보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지금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지금 본 토지 같은 경우 정미면 천을이 예. 개발 계획은 그래도 하나 잡혀 있어요. 왜냐면 예. 지금 당진에서 서산 대산까지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지금 예정돼 있죠. 예. 그거 아시죠? 예.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정미면 IC가 나들목이 세 군데가 들어오는데요. 예. 지금 정미 IC 그리고 대오지 그리고 대산까지 해가지고 나들목이 세 개 들어오는데 이 정미 IC가 들어오게 되면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도로를 고속도로 타려고 하면 서산이나 아니면 위쪽 당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일단은 정미 IC의 접근성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본 토지의 잠재적인 가치는 향상될 거라 보고요. 다음 뭐냐면 예. 본 토지가 도로가 있습니까? 거기 연결되는 도로 그냥 일반 도로가 어떻게 돼 있죠? 도로가 이게 지금 도로가 현재 지금 활용 자체가 안 된다는 건 도로 부분 자체거든요. 그럼 예. 도로에 대한 부분 자체를 현재 지금 도로가 있다고 하게 되면 본 땅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가능할 거라 보이는데요. 지금 예. 도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체크를 좀 해보면 지금 이 땅이네요. 예. 지금 보시는 대로 도로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 자체는 있는데 이게 예. 지금 제가 지금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사도입니다. 사도. 예. 내 땅이 도로와 직접적으로 접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개발행위 부분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의 권리를 먼저 확보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본 토지의 활용 부분 자체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산 당진강고속도로가 2008년도 8월 달에 설명회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고속도로 자체가 개통되는 2026년도까지는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 주변에 토지가에 대한 변동 자체가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는 게 맞고 또한 그 안에라도 이 권리를 획득하신다고 하게 되면 본 땅을 좀 개발하시는 부분 자체로 인해서 추후에 좀 더 많은 어떤 차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보유 의견 주시면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문의 주셨던 토지입니다. 점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충남 당진시 정리면의 토지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이 주변에 같이 있고요. 또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도권에 대한 어떤 권리만 획득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해 보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 텐데요. 끝번호 5507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청량리역 롯데캐슬 주상복합 상가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파트처럼 상가도 호재를 누릴 수 있을지 전망이 궁금한데요. 자, 요즘 상가 공실이 많다고 해서 아파트 대신 상가를 선택한 것이 옳은 결정일지 좀 궁금하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청량리역입니다. 과연 아파트도 상가인데요. 아파트만큼 좀 호재를 누려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볼게요.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청량리역. 서울에서 핫한 부분 자체를 따진다고 하게 되면 두 번 가라고 하기는 서운하겠죠. 일단은 지금 보시는 대로 청량리역 주변에 상업 수익형 상품, 수익형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이 될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청량리역 주변에 이번 올 초 그리고 지난달까지 해서 청량리역 청약 3총사가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9억이 넘고 9억 선에서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청약 통장이 많이 몰렸고요. 또한 청량리역 주변이 향후 기존에 있는 철도 노선을 포함해서 10개 노선이 들어옵니다. 10개 노선. 열차 노선이.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마지막에 배후 수요까지. 역 주변에 들어가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부분 자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배후 수요, 그리고 10개 노선이 들어오는 청량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또한 주상복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배후 수요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양가 대비해서 수익성을 따져보신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괜찮은 지역의 부동산 종목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근처의 주상복합 상가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어쨌든 청량리역 근처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점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상복합 상가 점수 확인합니다. 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5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자, 대표님, 호재 점수 만점 주셨네요. 워낙 호재가 많은 지역이고요. 일단 아파트 외에 상업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현재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규제 내용이 많을 때는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지역과 종목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끝번호 8015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동탄 이신도시 포스코 더샵 2차인데요. 앞으로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탄 역세권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파트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걸까요, 대표님? 이 지금 말씀하셨던 문자에서 질문 주셨던 이 아파트가 2016년도에 분양을 했어요. 최고 분양률이 159대 1이었습니다.
자, 그때의 열기를 보게 되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죠. 그러나 현재 지금 상담으로 주셨던 아파트의 위치는 동탄역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주거 환경으로서는 좋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청자께서 질문을 주신 건 뭐냐면 1차가 있어요. 이 지금 동탄역 포스코 도시합 1차 아파트는 동탄역 바로 건너편 안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부분보다 지금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작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동탄은 북동탄과 남동탄으로 부동산 시장이 나뉩니다. 자, 지역적으로 북동탄에 분양을 할 때 가격대가 굉장히 좋았고 청약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따라 들어갔죠. 그렇지만 그 경쟁률만큼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탄역 인근으로 옮기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현 부동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이전을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면 본 매도를 하시고 좀 더 위쪽, 수원 위쪽 광교나 아니면 용인 구성, 아니면 더 위쪽의 안양, 아니면 성남 쪽으로 아예 올라오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상승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동탄 역세권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까지 추천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능동의 아파트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3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대표님 모두 3점을 주셨네요. 좀 입지 부분에 좀 아쉬운 게 있고요. 일단은 지금 추가적으로 다른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게 되면 서울권의 강남 아니면 여의도권의 직장인들이 좀 더 출근하기 쉬운 지역의 수도권 내의 아파트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상담 세미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1시간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예약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약하시고 1:1 맞춤 상담 꼼꼼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 외 추가적인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세미나 매주 수요일에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역 1번 출구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30명에 한정돼서 세미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미나는 예약이 꼭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투자 정보는요. 강서구 가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소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서울권 그리고 서울권의 강서구에 위치한 가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개요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9호선 양천 향교역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자, 28.72제곱미터의 계약 면적과 전용 면적 17.24제곱미터, 지하 1층부터 지상 11층에 총 97개의 호실로서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준공연호는 2020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자, 매매가는 2억 3,700만 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위치를 좀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마곡지구
바로 인근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오피스텔에서 서울식물원이 조망이 가능하고요. 양천향교역에서 1분 거리,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발산역, 자, 2대 병원이 있죠. 또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마곡역, 그리고 마곡 나루역까지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도로를 보시면 위쪽으로는 올림픽대로가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 진입이 30분 내에 가능하고요. 또한 한강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쾌적한 한강뷰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C그룹 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개발 내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고요. 자, 오피스텔 수익형 상품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마곡지구 내에 2014년도에 분양했던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의 무덤이다 했지만 현 시점에서 마곡지구 내에 있는 오피스텔 차익이 적게는 3천에서 5천까지 더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임대보증금과 월 수익을 볼 수 있는 마곡지구 내의 오피스텔을 본다고 하게 되면 본 가양동 양천항교역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빼놓을 수 없는 마곡지구 배우수요 16만 명, 또 주변의 상암 DMC, 목동, 그리고 여의도 배우수요까지 많은 배우수요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중에서도 마곡지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말씀드린 대기업들이 50여 개, 그리고 주변의 하청업체까지 해서 110여 개의 업체들이 2020년, 현재로서는 지금 입주율이 한 40%가 되고요. 마곡지구 내 업체들이. 2020년도 입주 예정으로 본 대기업들 외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한 이 안쪽에는 주택 공급량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에 이 양천향교역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배우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 내에서 110만 평의 신도시급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대단히 규모의 개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주변에 양천향교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C그룹, CJ그룹의 연구소와 물류센터 부지 32,000평입니다. 자, 마곡지구 내에 대기업들이 몰려드니까 CJ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부지에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CJ의 사옥, 계열사 사옥들을 다 모으겠다. 향후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만큼의 큰 개발 호재에 있어서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건물의 특징을 보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 1층부터 지상 11층까지 9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층고가 3.6m입니다. 우리가 복층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웬만한 오피스텔 복층형 가게 되면 허리 숙이고 다녀야 되죠. 자, 이 복층 같은 경우에는 무빙 스테어를 이용해 가지고 1.7m로서 웬만한 성인이 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넓은 개방감 자체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오피스텔의 많은 특징들 중에 보게 되면 모든 어떤 풀옵션이 함께 들어가 있는 모습 자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014년도에 마곡지구 내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억대 중반부터 1억대 후반, 2억대 초반까지 분양이 됐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물건들이 3천에서 5천 정도가 오른 가격에 지금 프리미엄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본 양천향교역 오피스텔의 매매가를 좀 분석해 보면요. 자, 2억 3천 700만 원대가 부가세 포함돼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중도금이 50% 무이자로 진행되는 분양 물건이다 보니까 대출액이 1억 1,850만 원. 자,
본인이 들어와서 실거줘도 되겠지만은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아직 미실현된 이익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투자금 1억 원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마곡지구 인근 양천향교역 1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9호선 양촌향교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주변에 다양한 교통 호재와 함께 또 마곡지구뿐만 아니라 상암, 여의도, 목동까지 풍부한 배우 수요 갖추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기가 좋은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투자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옆으로 와서요, 수익형 부동산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곡지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마곡지구에 대한 호재들 다양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마곡지구 내에 있는 섹션 오피스 그리고 상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금 걸어서 이동을 해서요. 마곡지구 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마곡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자, 섹션 오피스. 속칭 말해서 사무실입니다. 단 분양 당시에 전체 사무실 큰 게 아니라 소평수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사무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특징은 뭐냐면 기업체가 임차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적 임대 수요가 있다라는 게 가장 특징의 섹션 오피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대지 면적이 14.25제곱미터, 전용 39.9제곱미터의 섹션 오피스는 자, 8층,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 중에 6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로서 2019년도 9월 다음 달에 준공 예정으로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현재의 오피스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매매가는 2억 8,190만 원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본 건물 내에 있는 1층 상가인데요. 자, 보시면 대지 면적이 15.43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43.26제곱미터로서 한 12평, 13평 정도의 상가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8층 건물의 1층, 2019년도 맨 다음 달에 준공 예정으로서 통신사 대리점이 임차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매매가는 14억 6,53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마곡지구 내에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위치를 보시면 위쪽으로는 지금 마곡역에서 2분 거리에 있고요. 바로 옆에 홈앤쇼핑 건물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강서구청 출입국 세무소 등등의 관공서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 대각선 건너편으로는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대 평일에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애용할 수밖에 없는 상가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주변에 5천여 세대의 마곡지구의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상가, 마곡역에서 나와서 주거지로 들어가는 데서 주 동선에 위치한 상가고요. 또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업무지구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본 오피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차가 지금 확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입지 여건 다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 및 연구소가 들어오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아파트 그리고 초등학교, 행정타운과 복합 쇼핑타운이 주변에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가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오피스와 상가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수익형 상품인데 가장 중요한 게 입지 그리고 두 번째가 배우 수요겠죠. 섹션 오피스, 이 사무실의 배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자, 위쪽 마곡지구 내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하청업체들이 같이 들어오죠. 또 주변에 그런 부분 자체에서 사무실 용도로 아예 전층을 쓰고 있는 섹션 오피스의
기업체 임대 수요가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행정타운 수요 그리고 아파트 주동선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가의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 또한 마곡역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수요까지 또 영구단지 주변 수요까지도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상가 가치가 1층 상가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자, 건물의 특징을 보실 텐데요. 현재 뭐 다 올라가 있는 내부적인 부분 자체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1, 2층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약국, 통신사, 대리점 등등이 해가지고 임차가 예정돼 있고요. 지금 3, 4층 같은 경우는 소아과, 내과, 학원이 입점이 확정돼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5층 같은 경우에는 심리센터 그리고 6층부터 7, 8층까지 하는 기업체 코스닥 상장업체들의 사옥으로 지금 현재 임차가 맞춰졌고 분양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본 섹션 오피스와 상가를 보시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 23m 도로와 또한 그 2차선 도로의 양쪽에 코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곡역에서 주 아파트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동선에 있는 가시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는 상가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피스와 상가의 가격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자, 섹션 오피스의 가격은 2억 8,190만 원. 자, 임대가는 1,000만 원에 80.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은 1억 1,000에 마곡역 2분 거리 마곡지구 내에 장기적인 임대가 확정되어 있는 섹션 오피스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요. 자, 금액이 좀 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는 14억 6천만 원대고요. 자, 예상 임대가는 1억에 450.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5억 6천만 원에 마곡지구 내에 마곡역 2분 거리에 있는 상가와 섹션 오피스를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섹션 오피스 그리고 상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입지와 수요가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 두 가지 투자 정보 모두 수요 걱정이 없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 통해서 꼭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먼저 1시간 부동산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 1대1로 맞춤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예약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또 자세한 강의와 함께 또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끝난 이후에 1대1 상담도 진행되니까요. 예약하시고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